임진강 때 평소에 오는 관광객의 숫자하고 네. 이런 일이 있어서 이를테면 북한에서 뭐 대응 사격을 했다든가 명분은 그 격추시키기 위한 사격이겠죠. 네네. 심지어는 미사일까지 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제 미사일은 아직 안 쐈으니까 그렇고 이거에 대한 대응 사격이든 보복 사격한 이후에 실제로 고객과 매출의 어떤 변동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침에 이게 중국 관광들이 요즘 주말에는 제가 알기로 한 1,500에서 한 2,000 정도 들어와요. 예. 아침에 8시 반에 인천이나 공항 인천에서 출발해서 임진각 들어오면 9시 20분 차가 첫 차가 됩니다. 첫 차가 이제 전방을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이 11시 한 40분 정도면 거의 다 빠져나가요. 그 외국인들이. 그 외에 이제 내국인들이 와야 되는데 우리 국내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이 관광버스를 타는 거 보면 서툴버스 타는 거 보면 이 국내 사람들은 없어요. 전부 외국 사람들이지. 그래 이제 왜냐면 이 한 번 이제 이렇게 먼저 그 연천서 그 총기 사건 더군다나 연평도 포탄 사건 이후 좀 조금 잠잠하다가 그 조금 이제 잠재해주다 보니까 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이 된다 싶어서 좀 괜찮다 싶었어요. 그러다가 연천 그 총기 사건 하고서부터는 더 아주 완전히 그냥 침체해가지고 말도 못합니다 지금. 네. 그런 실정이 지금 네. 학생들. 저 박근혜 대통령이 DMZ의 평화 생태공원 만들겠다 그런 그 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DMZ의 그 생태공원 조성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또 뭐 세미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네네. 그런 거는 그야말로 우리 그 접경 지역 주민들과 사업하시는 분한테 굉장히 좋은 그야말로 네, 그 그렇습니다. 환경이 네. 되겠죠. 네. 근데 지금은 그나마 이 분단의 실태를 현장에서 보겠다고 온 사람들이 이러한 그 일이 벌어지면은 그 불안해지니까 급격하게 축소된다. 네. 중국 관광은 거의 안 온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어쨌든 이 문제가 박정희 대통령 때 7.4 공동성명에서 남북이 상호 비방 중상 금지하기로 합의했고 노태우 대통령 때 남북 기본 합의서 부속 합의서에 삐라 살포 않기로 명시를 했는데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 와서 표현의 자유를 들어가지고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살포를 한번 날리고 가면 경기 침체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 정부에 제가 건의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만약 그들이 와서 그렇게 살포를 하고 갔을 때 그 경기 침체되는 거 우리가 생활 보장권을 정부에서 정말 참 책임을 진다든가 정말 거의 우리의 생활 보장권을 책임진다든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또 신임 통일부 장관 청문회에 관련해서 오늘 출석해 주신 만큼 새로 부임하는 통일부 장관한테 좀 주민 대표로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그러면 제가 앞으로도 진짜 전단 살포는 임직에 와서 하면 안 되겠고 그 모든 좀 정부에서 먼저도 참 살포 때도 싸움도 많이 하고 참 몸싸움도 많이 했지만 그게 하고 나면 저의 피해가 오더라고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왜 저는 혼자고 그 단체는 많다 보니까 그거 얘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부에서도 참 강력하게 막아주시면 좋겠고 뭐 그 사람들이 꼭 와서 날리는 걸 꼭 반대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피 이 표현의 자유는 이 자유민주국가의 이 대원칙인 그 어떤 기본적 인권의 영역에 속한 사안이고 이것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제한을 할 때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안전보장의 질서유지 공공복지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야당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보면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전단 보내는 이 행위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또 이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아시다시피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 간에 있어서 교류 협력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단이라고 하는 보내는 그 행위, 이거를 이제 물품으로 보고 이 전단에 있어서는 외부의 진지를 알리고 북한 사회의 문제점을 알리고 남북한 주민 간의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기본권의 실현이죠. 이 북한 사회가 이 뭐냐면은 남과 북한의 주민의 소통을 허용하는 사회라면은 이런 전단 보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계 시대에 있어서 인터넷 들어가지 않는 나라 없는데 북한이 인터넷 개방하고 남과 북의 주민이 소통하면은 전단 살포 행위는 존재하지도 않고 이걸 규제하자 말자는 얘기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북한 당국에 있어서의 그 인권 탄압이라니까 폐쇄 독재 체제를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남북한 주민의 소통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뭐냐면은 남북교류협력법에 있어서 이거를 규율을 하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물자의 반출입 같은 경우에는 그 신고라든가 통일부양의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거래의 상대방을 특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물품을 보내는 사람은 그 단체겠죠. 단체의 누구누구고 북한 주민 누구누구에게 거래의 상대방 또 그 승인 신청을 통일부양을 할 때는 계약서를 또 내게 되어 있어요. 계약서 사본이라든가 이거는 저는 그다음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단을 살포 보내는 거에서는 이 바람이 풍향에 따라서는 북한에 들어가지 않고 남쪽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남북한 주민과의 접촉이라든가 물자의 반출입에 해당되기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별히 이 법은 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아니다. 그래서 이 입법 목적이나 취지나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을 갖고 전단을 규제하려고 하는 행위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가안전보장이라든가 또는 이런 경우에는 형사법의 영역이라든가 때로는 뭐 보안법이 될 있잖아요. 그런 거에 저촉이 되면 그에 따라 또 관련 법률에 의해서 규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그 법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학에서는 법리적으로 정당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기본권 실현이 중요하고 적법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규제의 필요성이 아주 절실하고 아까 말했지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을 가져올 경우에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절차의 합법성이나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서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걸 일반적인 금지를 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 행위, 전단 보내기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행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그 자체 그 헌법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 또 소통의 권리, 또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 이런 거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천과 포천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이 대표적으로 그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순환 우리 참고인이시죠? 네, 참고인 나오셨는데 누구보다도 제가 그 심정을 잘 압니다. 우리 연천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그 북한군이 쏜 고사총 그 유탄이 우리 연천 중면 면사무소 앞마당에 떨어져서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되면은 인명사고라도 나면은 이것이 바로 이렇게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심각성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연천의 여러 그 농촌 체험 무슨 프로그램 이런 게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의 생명인데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우려를 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저도 원칙적으로는 민간 부분에서 대북 전단 살포하는 것은 참 막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연두 기자회견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칙적으로는 민간 부분에서 그 살포하는 전단 이것은 막기 어렵다. 하지만 이것이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우리가 막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제가 볼 때 공개적으로 살포하는 대북 전단 저는 그거는 효과도 없을 뿐더러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북 전단 살포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몇 월 며칠 날 살포하겠다라고 이것은 저는 그 굉장한 정치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안 된다. 그거 할 때마다 또 우리 전군의 비상이 걸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북한이 네, 맞습니다. 대응을 해야 되니까 네. 전군이 비상이 걸리는 상황에서 이것은 우리 군의 전력 낭비도 초래하는 일이다. 제가 군에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북 전단이 그 물론 북한이 이제 개혁 개방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외부 세계에 정보를 알린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밀하고 긴밀하게 하라 이거죠. 그러면은 북한도 크게 대응을 안 해요. 네. 여태까지 대응을 안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몇 월 며칠 날 대대적으로 광고 공고하고 난리니까 북한에서는 그걸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그건 대처할 필요가 있다. 네, 그거 이런 꼭 생각을 거주셔야 제가 돼요. 하고 저는 우리 권 선생님 권순환 그 참고인과 마음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뭐 경제뿐만 아니라 잘못하다가 큰 불상사가 일어나서 정말 그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로까지 가면은 그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거는 저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날리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리는 어떤 그 소문 내지는 그에 따르면은 대북전단 살포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공개적으로 막 날리고 이런 사람들이 네. 이 접경 지역에 땅을 산다는 거예요. 네. 토지를 매입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날리려고. 근데 저는 그 참 위험천만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그 갈등이 점점 심해질 텐데 우리 접경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좀 해야 된다. 제가 평소에 늘 주장하는 바가 제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만은 저는 접경 지역 평화 통일론이에요. 네. 거창한 통일론을 주장하는 것보다 접경 지역을 남북 간에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관리하느냐가 출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 정책에. 근데 그것이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오히려 접경 지역에서 갈등을 키우는 이런 상황은 저는 통일 정책에도 대북 정책에도 또 접경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제일 불편하고 위험한 일이 없는지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그냥 손실에 그치는 것인지 또 다른 불편함이 없는지 오늘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가장 어려운 건 임직이 어려운 건 지금 현재도 사실입니다. 예, 지금도 뭐 참 사실인데 이 양반들이 이제 뭔전가 언젠가 하면 제가 그 주순 게 있어요. 김포에서 날린 게 임진강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에 건 논에 떨어진 걸 제가 주웠어요. 주워가지고 문산재 지구대에다가 신고를 해서 가지. 그게 전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비닐인데 그거 썩지도 않은 거예요. 그건. 그게 좀 비닐이에요. 비닐이고요. 이 종이가 아니고 이 비닐이다 보니까 그건 어디가 떨어지든 썩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걸 봐서라도 이 생태계 무슨 뭐 환경이든지 해서 그걸 하여튼 무조건 못 날리게 막아야 되고 또 경계 침체는 저리 바람은 뭐냐면 임진각을 안보 관광지다 보니까 참 너무 경기가 왜냐면 한 번 이런 일이 있고 하다 보면 안보 관광지다 뭐가 개발이 첫째 되질 않습니다. 뭘 하나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좀 활성화 좀 시켜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제가 그 주민 호소문을 읽어보니까 참 애타는 우리 주민들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민통선 마을에 살면서 딱 한 번 기뻤던 때가 있다. 그게 바로 2004년 2월 이제 남북 간에 더 이상 그 대남북 방송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했을 때 그렇게 기뻤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얼마나
민통선 부근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나 하는 게 잘 다가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 보면서 또 이런 주민 호소문 볼 때 우리 권순환 회장님이랑 주민들의 마음은 제발 이런 것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이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이게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전애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그냥 그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다 임진각에다 뭐 직접 포탄 사기를 한다 뭐 한다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제일 불안하죠. 관광객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손님들 안 오니까. 근데 회장님 그렇게 비공개로 한다고 할 때도 북한 측에서 만약에 어떤 그 대응을 해서 지금까 북한 측에서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다 직접 대응한다기보다도 그런 공중에 떠오르는 그런 전단이 보이게 될 때 파악될 때 대응 사격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얘네들이 날려도 네. 우리 이제 바람을 타서 이게 풍선을 날리면은 거의 다 우리 쪽으로 다 바람이 불어요. 하여튼 우리 회장님 그냥 느끼시기에는 뭐 공개건 비공개건 이런 일 없었으면 예, 좋겠다. 예. 그게 뜻입니까? 예.